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 2 첫 방송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2부는요. 줌줌줌 연우줌 쭌이에요. 쭌. 현장을 줌 해서 네, 들여다본다. 그렇죠. 예. 줌줌줌. 연어줌. 네. 자, 떠들고 있는 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잠시 소개드릴게요. 성남시 중원구 모 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예, 중원수미 은수미입니다. 네, 아직 이사 안 가셨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낙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제 옆집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동 네. 전체에 은수미 이사 갔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가 그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밤늦게 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8층에 사시는 할머니셨는데 이사 안 갔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때서부터 알아봤더니 바로 옆 아파트가 이사 갔다고.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떠나 좋은 떠나더라. 곳 찾아서 네. 그래서 절대 안 그렇다고. 저 지금 중원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중원에 살고 예. 계시는 중원수미님. 자,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자회 순수 영혼의 결정체 영혼지혜님. 이걸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영혼지혜가. 원래 영혼지혜가 된 이유가요. 후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면서 제가 옆에 계신 저희 사회자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되게 무미건조하게 대답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너 영혼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로 영혼지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돌봄 협동조합 협의회. 우. 예,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예, 돌봄 협동조합. 예, 윤혜연 협회장님 모셔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혜연입니다. 예, 한국 돌봄 협동조합 협의회 뭐 하는 곳인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돌봄 노동자들이요. 이렇게 경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런데 바로 잠깐만. 예. 돌봄 노동자가 뭐죠? 돌봄 노동자가 네. 요양보호사라든가 네. 아니면 산모, 네. 관리사, 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장애 활동 보조인 뭐 이런 분들이 다 돌봄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분들만 많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시설에서 고용돼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 주로 하는 그 업종은요. 제가 집에 가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내가 예, 애를 예. 맡기고 싶어. 예, 내가 예, 잠깐 예. 나가야 돼서 혹은 예, 직장에 예. 가야 돼서 근데 예, 우리 예. 집에 와서 예. 아이를 돌보주는 그렇죠. 돌봄이 예, 이런 예. 분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 근데 예. 나 직장 가야 돼. 그러니까 예, 집에 예. 와서 또 우리 아버지 그렇죠. 돌봐주시는 분들. 예,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재택 맞습니다. 돌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설립을 하는 예. 그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일도 하고 그 제공 기관의 예. 기관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요걸 바우처라는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예. 바우처는 뭐냐면 예전에는요. 예.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돌봄 노동을 할 때 예. 일당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 일을 하면 얼마.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결근하면 그 하루 일당이냐는 따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급으로 해서 예. 이제는 그 일을 하는 그 시간만 이제는 그 수가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공 기관들이 예전에는 이제 비영리 조직이 했었어요. 복지관이라든가 예. 자활센터라든가 예. 이런 데서 했었는데 2007년에 이게 이제 바우처로 확장이 되면서 일반 영리 업체까지 다 2008년도에 이제는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지만이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잠깐. 예. 이렇게가 못 알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일단 돌봄 노동까지 우리가 소개를 네,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네. 예. 돌봄 협동조합이라 그러셨죠. 네. 예, 돌봄 협동조합인데, 그러니까 돌봄 협동조합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인 건가요?
돌봄 협동조합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 노동자들이 그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 그 제공 기관들이 모인 그런 그 단체가 돌봄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 협동조합이라고 네. 하는 거는 돌봄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예, 예, 예. 협동조합은 여러분들 아실 그렇죠. 예, 생협이나 예, 뭐 예. 이런 경우가 다 그 다섯 쉽게, 명 쉽게, 다섯 명 예. 이상이 모여서 예. 기업을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예. 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5명 모두가 사장인 사장인 거죠. 예, 예. 그런 걸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돌봄 협동조합 협의회는 협의회는 그러한 기관들이 모인 네. 단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 협의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이게 입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가 예. 쉬워집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이분들이 예. 일을 하시는 형태가 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직접 드리나요? 아니면은 어디 누가 대납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용혜연 선생님 불렀어요. 예, 예. 우리 애를 좀 예, 예, 돌봐주세요. 예, 그럴 예. 때 그 돈을 네, 서비스료를 제가 선생님께 직접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아. 그 카드가 있습니다. 바우처 아. 카드가 있어요. 그 전자 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퇴근 카드처럼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전자 바우처 그 시스템에 예. 이제는 그 관리원에서 관리를 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러면은 돈이 어쨌든 그 돈이 제공 기관으로 오는 거죠. 제공 기관으로 오면 그 돈을 국가가 내주는 방식이 그렇죠. 국가가 내주는 예, 거죠. 예, 예. 보건복지부가 내주는 야,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은 예. 그 이용자가 이 기업에 직접 내기도 또 합니다. 별도로도 할 예, 수 예. 있는. 예, 재가장기 요양 같은 경우 아. 15%를 자부담을 직접 제공 기관에 그러니까 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제가 우리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불린 노동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 집에서 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몇 시 시까지 출근했는지, 일했다. 몇 시 그래서 퇴근했는지. 예, 예. 그걸 시스템을 통해서 기관으로 가고 예. 그 기관이 그러니까 협회가 협동조합에서 네. 국가에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신청 다 한 만큼 돈을 예, 국가에서 돈이 주는. 예, 네. 지원이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저소득층 예. 재가장기 요양은 65세 이상 그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면 다 이게 가능하고요. 돼요? 예. 네, 예. 근데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 65세 아니더라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그리고 등급이 있죠. 그렇죠. 1등급, 예. 2등급, 3등급, 아.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예. 이용을 할 수 있는 있는 시간이 달라지는. 아, 예, 달라지는 거고요. 차등은 있으나 어쨌든 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질환을 갖고 있는 있는 분들은 사람이? 다 된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노인 돌봄하고 가사 간병은 이것은 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노인 돌봄은 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 이하로 받으신 분들이 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좀 몸이 약간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예. 등급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노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사간병이 또 있죠. 예. 가사간병은 어떤 시스템인 거죠? 가사간병은 이제는 그 병원에 갔다가 퇴원을 했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분들 계시죠.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예.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서 이제는 몸을 참 움직이기가 맞아요, 어려워. 맞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부모 그 여성들일 경우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늦게 막 퇴근해서 애 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남성은 안 되나요?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또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예. 그런 분들도 됩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또 뭔가요? 장애인들이 그 예전에는 왜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거의 갇혀 살았잖아요. 예. 근데 장애인들이 활동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이
생긴 거죠. 2007년도에. 음.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바깥에 구경도 하고 살림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신체 서비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아, 그거 좋은 일이네요. 아, 네. 저도 간혹 보는 경우가 휠체어, 전동 휠체어일지라도 예, 요즘 예. 장애 보조인들이 옆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걸 다 예.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예,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장애인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예, 2007년부터. 예, 예. 예. 아, 요즘 2007년에 시범 사업해서 2008년에 본 사업으로 예. 들어간. 자, 이제 사업 소개는 거의 끝난 것 아, 네. 같고요. 네네. 예, 국가가 그래도 역할을 조금 하고 예, 있긴 예. 있네요. 예.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고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제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발을 예, 예. 하기 위해서 예, 예. 인데요. 일단 먼저 지난 6월 8일에 한 기자회견에서 대공래 요양보호사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림 사회자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10년차 요양보호사 배국래입니다. 저는 이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 위해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인 돌봄과 가사간병인 바우처 사업은 일이 안전적이지 않아 소득 또한 불안정합니다. 어느 때는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어느 때는 어르신이 자녀 집에 가셨다고 일을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루 일당은 공치는 것입니다. 또 어이없는 것은 그 외모로 지적당할 텐데요. 안경 쓰는 사람이 싫다고 사람 바꿔달라 하시고, 뚱뚱하다며 일을 잘 못할 것 같다며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깃집에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일만 해야 하는데 가족 일까지 요구하십니다.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제공기관으로 바꾸겠다고 협박하십니다. 또 딸하고 사이분이 마늘장아찌를 좋아하신다고 어느 날은 마늘 내접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겨울철에는 자녀분들한테 김치를 나눠주시다 긴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서비스 신청 전에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우처 사업인 가사간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제가 장기 요양 사업의 업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제가 장기 요양은 시간당 11,000원 정도이고 노인 돌봄과 가사간병은 9,8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9,000원입니다. 도대체 서비스 단가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 단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끝으로 돌봄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네. 예, 요양보호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요양보호사들은 제가 방문해서 방문 목욕 그리고 그렇게 방문 요양을 하는데, 방문 요양은 어떤 거가 있냐면요,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떠드리고 세면 이렇게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배변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이렇게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체위 변경을 좀 해준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가사 활동으로는 밥을 직접 조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세탁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이동 서비스 하고 하는 게 온갖 걸 다 요양보험. 하시네요. 아 그렇죠. 목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편해서 누워 있는 분들을 위한 모든 걸 다 해드린다. 그렇죠. 예,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이 요양보호사가 하는 예, 일이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좀 전에 요양보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요양보호사는 그 어르신에 해당되는 그 영역만 청소를 하고 어르신에 해당되는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따 보면은 세탁을 하는데 어르신 세탁은 한계가 있는데 그 가족 세탁 이렇게 10개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아니 제가 들은 다 할 얘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장도 해달라고 한다면서요. 예, 예, 김장은 요양보호사님, 네. 김장은 김장래 물론이고. 요양보호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저기 아드님이 갓김치를 좋아한다. 갓김치를 담아달라. 커튼 빨아달라. 어느 때는 왜 그 저기 가면은 한 달아 이렇게 그 마늘을 이렇게 네. 물에 담가 놓는데요. 그러면 마늘 까고 와야 되는. 네, 그래서 네. 이건 원래 이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너희들이 못한다고 얘기해라. 막 그렇게 당사자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무실에다가 이제는 얘기를 해요.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다른 제공기관 이용하겠다고 뭐 그까짓 거 갖고 빡빡하게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그 집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 하고 또 오후에 다른 집 가고 뭐 이렇게 이제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집에서 대청소하듯이 그렇게 일을 빡세게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가 예. 그 이용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갑질을 할 수 있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택 제가 서비스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이게 특별히 네. 이거를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고 나가지고 더 그렇게 됐다라고 그래요?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는 뭐냐면 예. 제공을 받는 그 저기 받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 여기서 저기 A 기관에서 이용할래, B 기관에서 이용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제공 기관들 굉장히 많아요. 뭐 너무 많아. 그래서 제 그 요양보호사가 어떤 기관에는 뭐 1명, 2명 있는 데도 있어요. 저희 구로만 해도 뭐 이렇게 40개가 넘는 제공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5인이 안 되는 그 저기 시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경쟁이 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도 내가 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공기관에서. 그렇죠. 네. 원래는 그 저기 그 이용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는데 제공기관에서 내가 내줄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경쟁하는 업체가 많고 그냥 거기서 출혈을 하는 거예요. 출혈을 파견 하면서 하는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다 보니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이용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도 네. 서비스 노동자들은 예. 거절하기가 힘들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예, 뭐 저기 말을 안 들어주면 나 저기 옮긴다. 내부터 나오지 말아라.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이게 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복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정성과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용자들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이거를 국가가 민간한테 민간 위탁을 주면서 예. 그러니까 공공성이 사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예, 그런 예, 문제가 예.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럼 그것 때문에 임금도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건 근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마인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예, 6,030원이 예. 시급이에요. 예, 그래서 시급을 적용을 받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는 어르신이 이렇게 그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어느 예. 때는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너무 심하면 예. 시설로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이 갑자기 끊기는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의 월급 그 126만 원인가 예. 이걸 못 받는 거죠. 아. 우리가 평균 받는 게 한 열심히 일한다고 해봐야 뭐 80만 원? 좀 그 이렇게 그 풀로 가는 게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2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126만 원을 받을 거라고 하고 예상하고 가는데 가는데 그 네. 다음 달에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거나 네. 예. 아니면 집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가셨어. 예. 그래서 내 손님이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걸 누가 보존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네. 딱
최저임금만 쳐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아주 더 아. 못한 그런 고용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호출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 호출형.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여서 이렇군요. 예, 예. 그냥 어제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장애인 그 가정이 있는데 예. 언니도 장애인, 그 이분도 장애인, 그 자기 자녀분들도 다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엄마의 엄마가 그 친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계모였는데 자기 친엄마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모가 저 외삼촌하고 그 수급비 들어오는 걸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우. 그리고 제대로 먹을 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또 뭐 폐기까지 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동사무소에다 이제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수급비를 다른 후원 그 제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그 바꿨죠. 바꿨는데 며칠 전에 사람들이 다 맞은 것 같다라는 거야, 장애인들이.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냐 했더니 뭐 이렇게 그 언니 친구가 뭐 이렇게 그 남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들이 팬 거예요 또. 그래갖고 또 이걸 또 이제는 저희는 신고의 의무가 있으니까 신고를 했죠. 그래갖고 이분들이 어제 시설로 갔어요. 당분간 피해 있어야 되니까 시설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 막 보호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신고하고 막 이런 거 다 일처리를 했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일은 없어진 거야.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양 보호사로서 서비스를 다 제공하셨는데 예. 결국 당신의 임금이 깎여버렸네요. 예. 그 이제는 그 장애인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 보조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예. 아 활동 보조. 예. 그러니까 외국처럼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맞춰 드리고 그러면서 온갖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과잉 서비스는 요구하고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급여는 불규칙하고 이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오전의 일과 오후의 일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 시간이 뭐 1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길거리에 사서 먹거나 아니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거나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적당히 그냥 때우고 옮기게 돼요. 그럼 밥을 안 먹고 옮기기도 하고. 하나 저 궁금한 게 이걸 국가가 민간 위탁을 하지 않는 나라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민간 위탁을 줬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비영리만 그 복지관이라든가 네. 자활센터에서 주다가 2008년도에 이걸 갖다가 바우처로 다 오픈을 한 거죠. 네. 전면적으로. 예. 2008년이라는 시점이 이명박.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가급적이면 비영리 단체하고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도 적고 어쩌고저쩌고 예. 하다고 해서 일정하게 비영리 기관까지 협력을 받긴 하는데 이걸 완전히 민간에 오픈을 해버린 거군요. 근데 여기서 또 국가가 예. 외치는 주장이 있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질을 높인다. 높이겠다. 네. 근데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지역은 요양보호사라든가 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우가 그러하니 나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경쟁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는 예. 그냥 그 사람이 존엄할 수 있도록 예. 정부가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하다 보니 복지까지 당연히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경쟁을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겠네요. 예. 그래서 제공기관 그 홈페이지를 보면 구인구직난이 딱 항상 있어요. 예. 수시로 사람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네. 일을 하며 퇴직금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적용받는구나. 나머지는 적용받지. 네, 퇴직금도 않으니까. 적용 안 받나? 퇴직 15시간이면 가만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예, 찾아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아르바이트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예. 아예 국가가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주면 그런 일도 당연히 일어날 거라는 거 알고 하지만 있으면서도 국가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아, 않고 않죠. 모든 자기 책임은 손은 제공기관 더럽히지 책임이죠. 않죠. 예, 예. 그러면서 아.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국가는 민간 위탁을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죠. 예산은 절감하고 그럼 예. 민간 위탁 기관은 그 어. 작은 걸 가지고 하다 보니 경쟁은 예. 치열하고 예. 그러면 그 위험을 예. 노동자한테 전가하는 예. 하청 구조네요. 네, 딱 그렇죠. 딱 원청과 하청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복지 하청 예. 구조를 만들어낸 예. 거군요.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뭘 찾아보다가 되게 놀랬던 게 기재부에서 그 예산 뭐 수립 지침 요런 예. 문건이 있어요. 예. 이게 그 자료를 보면은 다 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요? 예. 어.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디다 쓰는데 그 네.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거를 다 투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투자를 예. 하면 당연히 또 이윤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국가는 국민에게 국가는 그쵸?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래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음. 이 운영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투자 마인드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야 되는 게 국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는 또 무언가 이거를 투입을 하면은 산출을 그 이상을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복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써야 하는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축소를 시키고 이걸 줄여나가야 되는 영역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97년 IMF 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공근로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공근로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 건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 실업자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그 간병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위탁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재가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노인 그 서비스가 그때 생긴 거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는 자활 쪽에서 이것을 자활 근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게 2004년도에는 복권기금 있죠. 복권기금 수익금. 복권 수익금. 예, 수익금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재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일당으로 줬어요. 일당으로 주다가 이것을 바우처로 바꾼 거죠. 이렇게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반 예산으로. 시급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시급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네. 예산 절감.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그렇죠. 일을 할 때 이게 경쟁이 심하지 않았으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다. 또 일을 하는 사람도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그래도 높았어요. 근데 이게 시장 경제로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자존감이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막 일을 시켜도 되는 사람처럼 어떤 여기는 분이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식모처럼 대한다. 예. 이런 말도 들었어요. 완전 조선시대 예, 한여죠. 한여. 한여처럼 대하는 거죠. 한여처럼. 예, 뭐 집안은 한여쯤 나는 간병하고 장애인 뭐 활동 지원하고 이러러 왔는데 50만 원 이상 들어가면서 국가 자격증을 딴 거잖아요.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처음에 그 제도가 생길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땄어. 막 안 땄잖아요. 진짜 굉장히 많이 땄어. 주변에 다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씩은 갖고 저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요? 영원지에도 네. 근데 막상 이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돌봄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마치 한여처럼 부리는 예, 걸로 예. 국가가 만들었다. 예. 근데 큰일이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돌봄 서비스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나이 이제, 드신 분들도 많아지고 여성들이 또 경제활동도 많이 네. 하니까. 근데 이게 한여처럼 일자리가 돼버리면 이걸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제 고령화 속도가 거의 예. 일본을 따라잡아가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돌봄 영역의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기계로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요양보호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 와도 돌봄은 우리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일자리를 이렇게 저질의 일자리로 양산을 해놓게 되면 누가 그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어제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났어요. 이제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공휴일을 좀 더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빨간 글씨니까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르신은 어떻게 합니까? 요양보호사는 그것부터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명절 때도요 보면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 집이 그러니까 빨간 날에는 그 돌봄 서비스 하러 안 가시는군요. 가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처우가 좋지 않으니 나도 뭐 빨강씨 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돌봄이 되려면은 요양보호사도 마음가짐을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보수 교육도 받고 예. 요양보호사도 해야 되는 노력이 있고요. 네. 제공 기관도 이 요양보호사들을 잘 이렇게 그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좋은 좋은 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따라서 많이 저 달라지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제가 요양보호사인데 네. 요양보호사로서 휴일에 네. 그러면 제가 서비스에 들어가면 뭐 휴일 수당이다. 뭐 휴일 근로수당 그거 뭐 이런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거 줘요? 아니 이제 보통 때는 휴일 근로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근데 그 주말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휴일 근로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주게도 되어 있고 가산금이 조금 붙어요. 예. 조금 붙는데 평소에는 붙지 않는 거고요. 그것도 일요일에만 한정되어 있어. 토요일 날은 또 들어가지 않아요. 가산금이. 그래요? 예. 아 토요일 날도 들어가야지. 그게 당연히. 빨간 글씨 있죠. 네. 그때만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력이 달라요. 달력이 다른 게 그러네, 달력이 다르네. 정부 예산 달력은 토요일은 빨간 날이 아닌 거고 음. 그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인 거죠.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보다 못 지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에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무급으로 했던 그런 노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봄 노동이 사회화가 되면서 이게 유급 노동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사람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노동에 대한 가치는 무급 노동이었던 시절 우리가 공짜로 이용했던 노동인데 이걸 얼마나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게 여성이 해왔던 노동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원래적인 저평가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매겨버리는 것 근데 같아요. 엄청난 감정 노동에다가 그렇죠. 케어를 하려면 사실은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머니의 어머니의 딸의 이렇게 대대로 이어온 감정 노동의 어떤 기술 그것까지가 다 결합돼서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남성한테 시키면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당연히 평가를 해야 마땅할 텐데. 그렇죠. 예. 아. 그 한 케이스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그 요양보호사가 말을 많이 한다거나 예. 움직임 많거나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해야 되고 나머지 일은 가만히 어르신을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고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걸 더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르신은 자기를 쳐다보고 앉아 있고 어르신이 이것 좀 줘. 그러면 그거 갖다 주고 어떻게 해. 그럼 이렇게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은 집사나 하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아. 그게 힘들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만났던 한 요양보호사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음. 간 쓸게 다 빼서 냉동실에 처박아야 되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이게 이분도 이제 약간 이제 사고가 그러니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은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노동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켠에
이렇게 크게 이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노동은 나의 간쓸개를 다 빼가지고 냉동실에 처박아야 되는 고된 노동이야라고 하는 칸막이가 딱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일하다 보면 왜 이렇게 덩치가 큰 환자라든가 이렇게 장애인 그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게 키도 크고 이렇게 그 뭐랄까 체격이 좀 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남자가 갔으면 좋겠다. 여자보다는 그래야지 네, 그 저기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여자를 원해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 또 일을 안 해. 이 일을 안 해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할 수가 없어. 남자들이 이거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금방 남자들은 월급이 적어서 할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 말 되게 싫어요. 아니 월급이 적으면은 여자도 할 수 없거든요. 여자도 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여자들이 계속 이걸 감내하고 하니까 이런 노동이 계속 상존한다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다음에 요즘 또 하나의 질문이 이런 돌봄 서비스 쪽에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병원은 중국 교포가 많고요. 확실히 많고요. 확실히, 예전에는 다 우리 그 한국 사람이었는데 지금 중국 교포가 많고요. 예. 제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왜 그 취업 비자로 온 그 중국 그 교포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늘어나고 법이 늘어나고 특이한 있죠. 게 그 어떤 돌봄 노동 쪽의 일은 조선족에게만 취업 비자를 내줘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분들은 그쪽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네. 또 중국 교포가 오는 걸 싫어해요. 우리 그 정서상 그게 약간 싫은가 봐. 그래서 한국 사람 보내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그 우리도 한국말 잘하고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하면서 설득해서 보내거든요. 또 그러신 게 그래서 있구나. 이게 그 바우처 쪽은 어쨌든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게 있는데 그 가정관리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흔히 예전에 가정부 파출부라고 불렸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가정부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입니다. 네, 저희가 그 운동을 하거든요. 가정관리사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조선족하고 한국 분들하고 또 여기서 또 노동 계급이 나눠져 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족하고. 네. 월? 예. 그렇구나. 그럼 한국분을 부르면 한국분 가정관리사는 보통 50만 원 이상을 더 주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거의 전일제로 해가지고 한 달 내 일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평창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쪽.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있군요. 참 어려운. 그러니까 앞으로 돌봄 서비스 영역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돌봄 노동도 많아질 거고 여기는 여성들이 많을 텐데 계속 저임금 일자리는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국가가 지원하는 일자리조차도 최저임금 미만일 수 있다.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오늘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특히 또 심각한 게 있어요.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무지 심각합니다. 예. 아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나요? 일단 근데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수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 수가를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게 건강보험 수가 비슷한 수가가 있습니까? 네. 제가 장기 요양하고 돌봄 서비스가 노인 돌봄, 가사간병, 뭐 이렇게 장애인 활동 그 지원 서비스 이게 돌봄 영역 제가 해서 일하는 돌봄 영역이잖아요. 일의 강도하고 일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단가가 다 달라. 제가 장기 요양을 시간당 4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치면은 10,000원이 좀 넘어요. 한 1,875원 정도 되고요. 시간당. 노인하고 가사간병은 9,800원이에요. 네. 가사간병은 예전에는 노인들 보면 똑같았는데 몇 년 전에 약간 차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문제 제기했더니 똑같이 9,800원으로 올해는 됐어요. 올해는 그렇게 됐고 장애 활동은 올해 올린다는 게 9,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똑같은데 이게 그 단가는 다 달라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서 기준은 그때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게 지금 시간당 9,000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네라고 음, 생각하시는 그렇게 분들 생각할 수 많아요. 있죠. 네. 근데 이게 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급이 아니라 수가예요. 수가 안에는 자, 그게 이제는 그래서 수가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컴퓨터를 그 제조를 해서 팔면은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100만 원 다 들어오면 거기에 관리비, 뭐 재료비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네. 이 수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아. 수가 안에는 관리비 그리고 기관에서 그 운영하려면 또 이제는 그 실무자 월급도 예.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게 그 다 들어가는 비용까지 거죠. 다 뭐 들어가서. 교육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아. 이게 수가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평가할 때는 교육을 몇 시간 시켰냐, 뭘 어쨌냐 하면서 이게 평가 기준이 굉장히 또 까다로워요. 그러면서 수가는 그렇게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9,000원 수가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저희가 쭉 해보니까 시급을 6,030원으로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 그다음에 이분들의 그 4대 보험료의 예. 그 사업주 부담분 예. 그다음에 주차 수당 예. 그다음에 연차 수당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169원이 돼요. 아. 그게 장애활동 지원 예.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예, 아.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요 수가를 갖다가 어떻게 누가 메꿀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럼 기관이 메꾸나요? 아니면 활동비를 적게 지원하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보통의 경우는 약간 편법을 써요. 편법을 어떻게 쓰냐면 올 초였죠. 올 초 그 장애인 활동 그 저기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저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을 70군데를 파견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제공 기관들은 복지부에 가서 이거 저기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저기 그 근로감독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로감독은 근로감독이고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은.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다가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수가를 올려달라고 해야 되네요. 예.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책임을 덜 진다는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서 노동자들을 파견하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책임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69원 수가를 적게 준다. 네. 왜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조합원들은 이러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이제는 우리는 네. 그 임금이라든가 네. 이 운영 실태를 다 보고 하거든요. 네. 얼마가 돈이 들어갔고 임금으로 얼마 나왔고 그 여기에 뭐 우리가 교육비 얼마 들어갔고 전기세 얼마 들어갔고 다 보고를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당신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지침도 웃겨요. 지침은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를 75%를 주게 되어 있어요. 6,800원.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가 65%를 줘야 된다. 예, 아. 75%를 어. 아, 줘요. 75%. 예, 75%를 주면은 6,800원을 줘야 된다는 거네. 6,800원. 원예 주차수당까지 포함한 액수이기 때문에 6,800원이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집 지침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000원 수가 중에서 6,800원 이상을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럼 라고, 최저임금 미만이에요. 주차수가 포함하면. 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커트라인을 잘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밑으로 주어서는 안 되지만 6,800원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숫자잖아요. 그게 커트라인이. 근데 그거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인 거예요. 주차수당, 그냥 뭐 주차수당 연차수당 포함하면 7,000원이 7,300 얼마인가 이렇게 넘습니다. 음. 예. 근데 그렇게 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주차수당이라면 위반이에요. 여기서 예. 주휴수당. 네. 예, 아. 맞습니다. 주휴수당. 법률 용어는 네, 주휴수당. 죄송합니다. 그걸 주휴수당. 주차수당이라고 계속 네, 부르셔가지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니까 그쵸. 요즘 최저임금에도 주휴수당 주게 돼 있는데 당연하죠. 그것까지를 합치면 7,000원을 넘겨야 되는데 네. 6,800원 정도이면 이미 지침 자체가 불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발해야 되겠네. 우리 일당의 이름으로 네. 보건복지부 지침을 네. 고발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국여성노동자회하고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지금 그 민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어요. 예, 민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책임자를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 그래야- 장관. 네. 네, 그래야 되고 저는 국회 그 보건복지위에도 네, 네. 알리고 네. 왜냐 이 문제는 굉장히 크잖아요. 범위가 그쵸. 워낙 커요, 사실은. 네. 앞으로 확대될 거라서 그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국민 세금이 정확하게 쓰이고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가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도록 아니 아예 이게 복지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맞아요. 선언을 하든가 그럼 너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라라고 하든가 근데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라면 법을 예. 지켜서 제대로 복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이제 국가가 앞장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이 사태 누가 해야 되겠까요? 우리가 해야죠. 뭐. 네, 네. 그렇죠. 아참 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예. 그 돌봄 협동조합은 예. 그럼 회원은 전체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우리 전체가 몇 명이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아, 같아요. 800명 예, 정도.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협회가 꽤 많은 건가요? 협동조합들이 그렇진 않고요. 협동조합들이 지금 돌봄 쪽에 있는 협동조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계속 만들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 바우처 쪽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그 가정관리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 주인의식도 좀 높이고 그러면서 플러스 해가지고 그 협동조합 소속의 그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만들어 가고 협동조합으로 있어요. 하셨군요. 예. 노조가 아니라. 예, 예, 예. 그 이유도 있고요. 이게 이제는 그 일반 기업처럼 네. 어떠한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그 네.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공공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을 아.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다른 기업의 형태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저 조직 형태가 딱 맞다라는 거죠. 앞으로 널리 알리셔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협동조합이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한살림이라든가 그 생활 협동조합 예, 이렇게 예, 뭘 아이쿱, 먹거리 아이쿱 그렇죠.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 회원으로서 예. 사대보험까지를 다 받으시면서 또한 예. 서비스를 나가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애인들의 이 문제가 생기면 그 조사도 하고 막 보고도 해주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피난도 시키고 이런 일까지 다 하시는 좀 협동조합의 사업이다. 이것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모르는 분들 아니 많을 근데 것 어릴 때 같아요. 보면요, 우리 그 활동 보조인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르신이 밥을 이렇게 그 제대로 못 드신다 그러면은 도시락 연결도 해주고 다른 지원 서비스도 연결 네, 이렇게 네, 해주고 네. 연락도 해주고 예. 그리고 뭐라 이렇게 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도 예,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도 저희 연락해 주시고 올해도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아 근데 진짜 요양보호사님들이 뵈면은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은 자기 이용자분이 이사를 하세요. 네. 이사를 하시면 자기 아들을 불러갖고 이삿짐을 달르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친근하게 예. 서비스를 제공하시다 보면 예. 그런 과외 일도 자기 예.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그런 협동조합에 대해 좀 팍팍 지원하면서 사명감을 널리 알리면 예. 국가가 공무원으로 뽑지 않고도 사실은 서비스를 개척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그쵸. 국민한테도 좋고 예. 앞으로 좀 많이 알립시다. 네. 네. 음. 아 그리고 예. 고김에 잠깐 광고 말씀을 예. 드리면 혹시 가정관리사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네.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다시 보일까요? 안내해 드릴까요? 네. 325-6822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번호 5번을 누르시면
안내 멘트가 나왔을 때 번호 5번을 누르시면은 담당 국장님께서 바로 연락을 받으십니다. 네. 325-6822 예. 교환번호 5번. 교환번호 네. 어느 5번 누르시면 가정관리사나 이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네. 또한 서비스를 안내를 받을 수 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벌써 시간이 다 가네요. 예. 아이고, 오늘 게스트로 출연해 주신 우리 협회장님 뭐 앞으로 을당에 덕담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아니 을당의 덕담이라기보다도 음. 한국 여성 노동자회가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이 진짜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소외돼서 좀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잖아요.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해야죠. 예. 네. 예, 저는 사실은 제가 환노위에서 노동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여성 노동 문제를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건 또 우선순위에서 쳐져요. 들리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 걸 먼저 다루는데 네. 이게 여성들이 노조도 없고 조직화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의원실까지 잘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라도 을당에서라도 여성 노동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고 같이 얘기하고 그 생소한 얘기들까지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이런 거 많이 개선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국 여성 노동자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그 우리 중원수민 님이 예. 국회에 계실 때 번호표 대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너무 많이 와서 네, 그때 근데 하청 사실, 노동자 비정규직들이 음.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하루 종일 해도 질의응답 다 합쳐서 20분 써야 되는데 20분을 써야 되는데 한 열 몇 개가 줄을 쓰시면 질문에 포함을 못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참 많았는데 앞으로 할 땐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붐비는 창구였다. 승희 창고. 네, 네. 오늘 지은님 어떠셨어요? 일단 최저임금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들으시는 분들의 그 청취 소감을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또 안내를 하나 해드리면 한국여성노동자의 을당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들으셨던 청취 소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방송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페북하고 트윗에 널리 소개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 방송을 네.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고요. 예. 저희가 이제 시작은 미약하나 예.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백이안. 사실 저희 목표는 무조건 길게예요. 길게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청취자가 네, 필요하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청취자가 필요합니다. 나도 듣고 너도 듣고 우리 엄마도 듣고 시엄마도 듣는 방송, 함께 듣는 방송 을들의 당나귀 귀.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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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널 만나고 싶어 내일을 함께 꿈꾸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어 오늘도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은 통장을 스쳐만 가네 왜 우린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자꾸만 가난해져 가는 걸까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그게 잘못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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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합니다.